대졸자 전형, 정식 명칭은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전형. 말 그대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원 외 입학 전형입니다. 다만 이제 기본 수업 연함이 4년제인 대학교에는 없는 전형이고 전문대학교에만 존재하는 전형이라는 것. 그래서 대졸자 전형을 지원한다 하면 전문대학교 일반학과보다는 보건계열학과, 대표적으로는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에 지원을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특징이라 하면 대졸자 전형이라는 이름답게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반영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대학교 성적을 반영한다는 것. 대학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도 대학교 성적만 좋으면 합격을 노릴 수 있다는 것. 별도의 지원 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수시, 정시 전형보다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것. 이렇게 특징만 훑어보셔도 대졸자 전형의 장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졸자 전형이라는 이름값을 너무나도 잘하는 나머지 지원 자격을 만드는 것, 즉 전문대학교 이상 대학 졸업 학력이 없다면 그때는 원서 접수조차 할 수 없다는 특징을 함께 안고 가야 하는데요. 별도의 지원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페널티를 가져가는 것. 대졸자 전형 고유의 특징인 높은 합격률과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져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될 건데,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합격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다면 굳이 대졸자 전형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합격을 비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성적 반영 방식과 경쟁률 두 가지를 바라보고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맞아요. 일단 대졸자 전형 지원 자격을 받는다 하면 무조건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점은행제 학위도 포함이 되거든요. 애초에 대학 가지고 전문대학 입학해서 졸업까지 달리는 그림이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지원 자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학 재입학 이후에 졸업까지 달리는 게 아닌 학점은행제라는 교육 제도를 이용하게 될 건데요. 얘가 이제 고졸 학력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1년 안에 대졸자 전형 지원 자격을 만들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대졸자 전형, 고졸부터 달린다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고졸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전문학사 취득을 하겠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2학기 수업 4점 42학점을 먼저 가져오고요. 자격증은 매경 테스트나 함정 테스트 둘 중 하나를 얻어서 18학점 이상 취득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60학점까지 맞추실 수 있을 건데 나머지 부족한 20학점은 독학사 1단계와 2단계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경영 전문학사를 1년 과정으로 얻는 커리큘럼인데요. 대졸자 전형 또한 신입학 전형이라 학생 본인의 전공과 다른 학위여도 접수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전공이 다르다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점은행제 안에서 수업 학점을 얻는 것, 자격증 학점을 얻는 것, 부족한 학점은 독학사 학점으로 채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학점을 모을 때 디테일만 조금 더 알아보셔도 대졸자 전형 지원 자격 충족에 필요한 학위를 얻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학위를 받으면 대졸자 전형에 합격을 할 수 있냐?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학위 취득 과정은 어디까지나 지원 자격을 만드는 과정이지 이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졸자 전형 또한 정원 외 입학 전형, 그러니까 입시 중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남들보다 성적이 좋아야 합격까지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제가 대학 성적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대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하면은 학점은행제 수업에 대한 성적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학점은행제 안에서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학점에 대한 성적을 기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서 얻은 학점에 대한 성적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고 얻은 성적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인 만큼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해서 수업 겨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죠. 성적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지원 자격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았고 성적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아직이요. 대졸자 전형 또한 수시와 정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정원 외 대졸자 전형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할 건 뭐냐? 전문대는 수시 1차와 2차, 정시 이렇게 3번을 모집하는데 학교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어떠냐? 대졸자 전형은 수시 1차에서 상당수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세 모집 인원은 전문대학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별 전형 방법 조회하시면 모집 인원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회를 해보시면 한눈에 봐도 수시 1차에서 대다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죠. 물론 수시 2차에서 인원을 적지 않게 뽑는 학교도 있고 정시 대졸자 전형에서 많은 인원을 뽑는 학교도 존재하지만, 제가 왜 수시 1차를 1순위로 잡고 계획을 만들어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습자님이 직접 조회를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문대학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조회하시고 나면 나는 꼭 수시 1차를 1순위로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당연히 수시 1차 대졸자 전형 접수를 1순위 목표로 잡고 가야겠죠. 저희가 흔히 아는 접수 일정, 수시 1차는 9월, 2차는 11월, 정시는 12월에서 1월, 이때 접수하는 거 똑같이 하고요. 대학 졸업 학력이 보통은 다음 해 2월에 나오다 보니까
졸업 예정자로 지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아쉽게도 수시 1차에서 대학 졸업 예정자 지원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마다 선발 인원이 다른 것처럼 수시 1차에서 예정자 지원을 받아주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받아주지 않는 학교가 96% 이상이라서 수시는 예정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표를 만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반대로 정시는 예정자 지원 거의 다 받아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비빌 수 없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졸자 전형 지원 자격을 만들고 지원하는 게 합격률이 더 높을 거다.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취득하면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데 자격증이나 독학사 학점은 성적 반영을 안 하니까 이거는 학점 받는 정도로만 대충 하시고 수업 성적만 최대한 잘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수시 1차 대졸자 전형에서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학습 계획표를 만들고 지원 자격 갖추는 걸 1순위로 잡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졸자 전형을 지원한다 하면 전문학사 취득 계획표를 만들되 수업 성적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대졸자 전형의 특징까지 자세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합격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